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사과를 말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끝까지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방송이 단순한 해명이나 갈등 정리가 아니라 방송 밖에서 벌어진 관계와 편집의 문제까지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영호의 부재였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옥순 곁을 지킬 것처럼 보였던 영호가 라이브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순은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다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해외 일정이 영향을 줬고 본방송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으며 부모님의 반대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더 주목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옥순의 태도였습니다. 감정을 털어놓기보다 사건의 순서를 정리했고 왜 헤어졌는지보다 왜 자신이 오해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 9주 동안 결혼설과 임신설, 상견례설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옥순의 지나치게 차분한 말투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침착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옥순의 설명만으로 관계의 끝을 정리하려 하자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라이브 전체는 오히려 영호의 빈자리와 그가 하지 못한 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뒤집힌 순간은 경수와 순자가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는 커플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였습니다. 방송 속 순자는 불안하고 집착이 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인물처럼 비쳤습니다. 경수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고 관계를 압박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뒤 현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커플은 바로 경수와 순자였습니다. 반대로 여유롭고 세련돼 보였던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지난 장면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실제 관계의 전부였을까? 아니면은 제작진이 선택한 장면과 순서가 특정한 인상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런 의심은 순자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경수가 순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한 것처럼 보였던 장면, 두 사람이 갑자기 크게 웃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 경수가 무심하거나 이상하게 보였던 행동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순자가 먼저 부탁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장난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같은 장면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편하게 장난치던 두 사람이 방송에서는 불안정한 커플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은 없는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면을 앞에 놓고 어떤 표정을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의 방향을 크게 바꿔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설명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넘어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본 인물상이 얼마나 제한된 정보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순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라이브가 시작됐을 때 순자는 거의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을 꺼낼 때마다 표현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으로 보였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다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순자는 감정을 폭발시키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겪은 일을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씩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꺼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걸스토크 단체 대화방 이야기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방의 이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상처를 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관계 안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무리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이 불편한 존재로 규정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말하는 순간조차 분위기를 깨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순자가 힘들었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위로가 아니라 왜 분위기를 망치느냐는 취지였다면 문제는 개인 간의 감정 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이 느낀 불편함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말실수보다 집단 전체가 누군가의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더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단번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먼저 설명과 증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숙과 옥순의 카카오톡 내용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분명한 사과가 오갔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표현은 멘탈 괜찮아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커졌는데 괜찮게 버티고 있느냐는 확인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관계와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반복해서 걸린 단어는 오해였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확인된 행동과 순자가 느낀 고통이 있는데도 사건의 핵심이 행동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이동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사람들이 그 행동을 잘못 이해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면 피해를 말한 사람은 다시 자신의 감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지목된 사람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차갑게 느껴진 장면은 순자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가벼워졌고 웃음과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옥수는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과 회사 친구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상처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댓글창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옥순이 자신을 대신해 댓글을 적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부분은 많은 시청자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그 표현만으로 조직적인 여론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단순히 응원 댓글을 남겼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난 9주 동안 특정 글이 갑자기 올라오고 비슷한 반응이 한꺼번에 형성되고 해명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느낀 시청자들에게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했고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혹과 사실은 다릅니다. 라이브에서 나온 말만으로 옥순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의심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부족했고 상처를 말한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 설명과 검증을 요구받았으며 반대편에서는 가족과 회사와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이 더 길게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옥순과 영수, 다른 출연자들 역시 방송 이후 악성 댓글과 비난으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순자의 경험을 지우거나 순자가 문제를 제기한 행위를 분위기를 망친 행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인정하려면 먼저 누가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라이브 마지막에 순자가 남긴 말은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참지 않고 작게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침묵했던 사람이 겨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재 솔로라고 밝히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영호가 왜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지, 옥순과 영호의 관계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제작진이 어떤 장면을 선택하고 어떤 맥락을 덜어냈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걸스토크 단체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출연자들이 방송 뒤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이후 시청자들은 더 이상 편집된 화면만으로 누군가의 성격과 관계를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본 것은 완성된 해명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의 빈자리 옥순의 차분한 설명, 현실 커플로 남은 경수와 순자 편집과 실제 관계 사이의 차이 단체방에서 고립됐다고 느낀 순자의 고백, 그리고 상처를 말한 직후 갑자기 가벼워진 분위기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보여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었던 인물의 모습도 다시 봐야 한다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부분은 라이브가 해명 방송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자리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해명이라면 시청자가 제기한 핵심 질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인정하며 당사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는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겹치면서 책임의 중심이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사과를 들었음에도 사건이 정리됐다는 느낌보다 중요한 부분이 다시 뒤로 밀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수와 순자가 현실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방송에서 불안정해 보였던 커플이 실제로는 서로를 이해하며 만남을 지속했다면 시청자는 앞으로 한두 장면만으로 출연자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진 역시 극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 관계의 맥락을 지나치게 잘라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편집된 이미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라이브의 진짜 결말은 누가 더 많은 해명을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자연스럽게 웃었는지도 아니었고,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전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순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문장이 지난 9주 동안 쌓인 편집과 오해와 관계의 압박을 한꺼번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30기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방송 밖에 진짜 질문과 함께 다시 시작됐습니다.